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내면에 숨겨진 의도나 성격이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악마보다 더 무서운 7종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7가지 유형 중 6번째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사람들을 식별하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첫 번째 유형을 알아보기 전에 곧 유명해질 저를 먼저 구독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지금 구독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인간관계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유형, 언제나 피해자인 사람. 이들은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불운해. 너라도 나를 도와줘야지.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감사는커녕 더 큰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책임감을 느끼지 마세요.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 라고 물으며 그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세요. 이 유형의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세요. 이들은 종종 자신의 불행을 핑계로 삼아 타인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나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준비는 되어 있어. 라는 태도로 대화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 이들은 항상 자신이 상황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며 타인의 선택과 행동까지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은 종종 내가 말했잖아. 내 방식이 맞아. 라고 주장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렇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나는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 내 의견은 참고할게.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주체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통제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세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깨뜨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의사결정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 끝없는 경쟁을 유도하는 사람. 이들은 늘 비교하며 경쟁을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넌 왜 이 정도야? 라는 말로 상대방을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업무 성과를 비교하며 당신을 낮추려 한다면 이는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비교에 휘둘리지 말고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가고 있어. 비교는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단호히 말하세요. 경쟁을 유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믿고 중심을 잃지 마세요. 경쟁심을 유발하려는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나는 내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해. 라고 자신의 철학을 명확히 하세요. 네 번째 유형, 거짓말과 과장을 일삼는 사람.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을 왜곡해 다른 사람을 조종합니다. 종종 그게 다 너한테 유리하도록 내가 말한 거야. 라며 거짓말을 합리화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잘못 알려놓고 당신이 늦었다고 비난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는 경계해야 할 유형입니다. 이렇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거짓말을 알아챘을 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볼까? 라고 지적하세요. 신뢰를 깨는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큰 상처를 남깁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관계만을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신이 관용을 보이는 만큼 상대방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 타인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사람. 이들은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 깎아내리며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려 합니다. 내가 잘 된 건 운이 좋아서야.
와 같은 말로 상대방의 노력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승진 소식에 너한테 그런 운이 따르다니 놀랍네. 라며 비꼬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부정적인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운도 중요하지만 나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어.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세요. 그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섯 번째 유형, 타인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 이 유형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무기 삼아 상대를 억누르려 합니다. 너는 이런 점이 항상 문제야. 라고 반복적으로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 하나를 가지고 계속 들추며 당신을 깎아내리는 상사가 있다면 이는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려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내가 이미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야.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대화의 초점을 돌리세요. 또한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가능한 한 짧게 유지하세요. 타인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정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자신의 강점을 다시 상기하세요. 자신감을 갖고 그들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세요. 일곱 번째 유형, 항상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타인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그들의 행동과 말을 왜곡합니다. 내가 정말 진심인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건 정말 믿을 만한 정보야. 라며 계속 의심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의심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나는 내 진심을 이야기했어. 믿는 건 내 선택이야. 라고 선을 긋는 태도를 보이세요. 끊임없이 의심을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니 과감히 정리하세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복습해봅시다. 첫 번째 유형, 언제나 피해자인 사람. 이들은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불운해. 너라도 나를 도와줘야지.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감사는커녕 더 큰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책임감을 느끼지 마세요.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 라고 물으며 그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세요. 이 유형의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세요. 이들은 종종 자신의 불행을 핑계로 삼아 타인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나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준비는 되어 있어. 라는 태도로 대화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 이들은 항상 자신이 상황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며 타인의 선택과 행동까지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은 종종 내가 말했잖아. 내 방식이 맞아. 라고 주장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강요한다면 이는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렇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나는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 내 의견은 참고할게.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주체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통제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세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깨뜨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의사결정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 끝없는 경쟁을 유도하는 사람. 이들은 늘 비교하며 경쟁을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넌 왜 이 정도야?
라는 말로 상대방을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업무 성과를 비교하며 당신을 낮추려 한다면 이는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비교에 휘둘리지 말고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가고 있어. 비교는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단호히 말하세요. 경쟁을 유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믿고 중심을 잃지 마세요. 경쟁심을 유발하려는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나는 내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해. 라고 자신의 철학을 명확히 하세요. 네 번째 유형 거짓말과 과장을 일삼는 사람.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을 왜곡해 다른 사람을 조종합니다. 종종 그게 다 너한테 유리하도록 내가 말한 거야. 라며 거짓말을 합리화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잘못 알려놓고 당신이 늦었다고 비난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는 경계해야 할 유형입니다. 이렇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거짓말을 알아챘을 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볼까? 라고 지적하세요. 신뢰를 깨는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큰 상처를 남깁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관계만을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신이 관용을 보이는 만큼 상대방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 타인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사람. 이들은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 깎아내리며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려 합니다. 내가 잘 된 건 운이 좋아서야. 와 같은 말로 상대방의 노력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승진 소식에 너한테 그런 운이 따르다니 놀랍네. 라며 비꼬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부정적인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운도 중요하지만 나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어.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세요. 그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섯 번째 유형 타인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 이 유형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무기 삼아 상대를 억누르려 합니다. 너는 이런 점이 항상 문제야. 라고 반복적으로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 하나를 가지고 계속 들추며 당신을 깎아내리는 상사가 있다면 이는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리려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내가 이미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야.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대화의 초점을 돌리세요. 또한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가능한 한 짧게 유지하세요. 타인의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정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자신의 강점을 다시 상기하세요. 자신감을 갖고 그들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세요. 일곱 번째 유형 항상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타인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그들의 행동과 말을 왜곡합니다. 내가 정말 진심인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건 정말 믿을 만한 정보야. 라며 계속 의심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의심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나는 내 진심을 이야기했어. 믿는 건 내 선택이야. 라고 선을 긋는 태도를 보이세요. 끊임없이 의심을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니 과감히 정리하세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은 악마보다 더 무서운 7종류의 사람과 그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관계를 해치며 심지어는 삶의 질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약점을 공격하는 여섯 번째 유형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유형의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배운 대처법을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인간관계 팁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